얇은 게 맞네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 니들 때문에 얘를 구입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네요. 두 군데가 양옆으로 있죠? 그러면 이 니들 가지고 입술을 한번 고무판에 연습해 볼게요. 입술의 중간부터 시작을 해줘요. 왜냐면 여기에 신경세포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면 마지막에 가서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중간 부분에 와서는 통증이 조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앞쪽을 먼저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니들 특성상 아주 이렇게 미세한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 니들은 보시면 뭉툭하잖아요. 뭉툭하기 때문에 경계가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럽게 될 수 있겠죠. 너무 선명하지 않고 경계를 좀 부드럽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니들을 사용하든 그 니들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누를 경우에, 지금 이게 여기 색소가 많은데, 한번 들어갈 경우, 보세요. 굉장히 많은 니들이 색을 입술에 주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시술분마다 다 방법이 틀려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방법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떤 방법을 하는지 그런 걸 더해서 보시면 더 유익하겠죠. 그래서 내가 배운 거 이렇게 내가 이런 방법으로 배웠다, 다른 방법으로 배웠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하는 걸 보니까 저 방법이 나한테 더 잘 맞겠다 싶으면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고 내 손에 맞고 내 스타일에 맞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걸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이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안정제 시간을 어떻게 잘 지키는지,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 그런 방법들은 좀 터득해 놓고 배우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러면은 그런 기본이 되는 것들이니까 먼저 그런 걸 배워주시고, 또 니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피부에 방향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좀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좀 잘 잡아주시고, 방법, 어떤 니들을 사용할지, 어떤 색소를 사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어떤 니들, 어떤 엠보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할지는 여러 가지 사용을 해보고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아직 얼룩이 많죠? 지금 아래도 먼저 일단 채워줄게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 중간부터 시작을 할게요. 입술은 좀 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처음 방향, 처음 속도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내가면서 마지막까지 꼼꼼히 잘 해주시는 것,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해볼게요. 일단 한 번씩은 지나갔는데 아직 여기 균일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거 빈 부분 이제 채워나가면서 또 한번 해볼게요. 빈 부분을 위주로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색소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해줄 거예요. 채워진 게 보이시죠? 네, 이 정도면은 한쪽은 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부분 조금 흐린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좀 더 추가를 할게요. 일단 이쪽에 할게요. 반영과 화장은 이 니들로 계속 밀어 넣어주면 색상이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중요하겠죠. 근데 아프면 어느 정도 들어가든 시술을 잘 하든 못하든 아프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지, 아프면 시술을 할 수가 없어요. 아픈 거를 잘 잡아줘야 다음에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주는 거고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아프게 눈썹을 받았어요. 시술 받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다음에 리터치를 받을지 말지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누가 친구에게 소개를 해주겠습니까? 보통 반영과 화장은 소개로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프면 그 소개가 없어져요. 그냥 그 사람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좀 채워지고 있죠? 니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360도 둥글기 때문에 원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원통으로 되어 있어서 360도가 다 조금 완만한 이런 곡선 형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날카로운 부분을 이걸로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그래서 날카롭게 섬세하게 아주 명료한 선이 들어가야 된다면 이 니드라고는 좀 맞지 않고요. 이거랑 뭐 3P나 18P 플랫 니들로 사용해서 같이 사용해 주시면 또 보완이 되겠지요.
입술을 색소를 닦을 때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 바깥에서 안쪽, 바깥에서 안쪽, 바깥에서 안쪽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얼굴이 전체가 붉게 물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입술을 이쁘게 했어요. 했는데 얼굴이 막 전체적으로 색소가 다 묻어 있으면 그것도 정말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뭐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하거나 일할 때도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것이 저는 더 모든 면에서 좋다고 봐요.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중국 사람들도 많이 여기저기 학원이 있어서 많이 배우시거든요. 많이 배우는데 제가 실수를 하는 걸 보면 정말 깔끔하게 한다. 이거 자기네 선생님은 정말 막 얼굴에 난리 법석을 친다는 거죠. 입술을 하면 이 전체가 막 빨갛게 물들고 장갑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이라인 할 때도 눈 전체가 까만진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대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거가 확실히 틀리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술할 때 깔끔하게 하는 법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반영구 화장은 사실은 전체적인 예술인 것 같아요. 종합예술? 그렇다고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노력하고 그거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가능하답니다. 윗 입술이 거의 완성돼 가는데 이제 아래 입술도 채워볼게요. 방법은 지금 보면 계속 똑같죠? 방향이나 뭐 깊이나 속도 다 비슷해요. 니들의 방향이요. 제가 말하는 방향은 지금 니들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이게 아닌 거죠. 계속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위에서 보면 그래도 대부분 수직이죠. 근데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완전 수직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위에서 보면 니들이 보일 정도로 제가 기울인 거잖아요. 제가 평면이다 생각하시면 이게 평면이다 생각하시면 이 정도 기울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45도 기울기 45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되어 가고 있어요. 조금 이런 얼룩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메꿔 볼게요, 전체적으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초점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입술이 원래 흐릿한 거예요, 이 테두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 테두리가 선명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니들하고는 조금 안 맞겠죠? 네. 그래서 이 니들을 사용하면서 다른 니들, 18 플랫 니들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해주면 그때는 조금 더 선명하게 디자인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